아직 의정부와 양주 지역에 미분양 중에 있는 단지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단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의정부에서는 밀라기지구 호반메리디움 1차가 3억 2천에 분양했다가 대규모로 미분양이 났었고요. 이편한 세상 신곡파크 비스타나 의정부역 브라운스톤도 그랬고 과거부터 미분양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세를 보시면 그때 그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했는데도 미분양이 났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양주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옥정이나 회천에 있는 분양단지들 대부분 미분양이 났었던 단지인데 지금은 분양가 대비해서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 이상 오른 단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미분양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미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단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다 좋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 전화해서 여기 미분양인데 이거 분양받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오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아무리 오른다 안 오른다고 말씀을 드려봐야 어차피 본인의 판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계약을 하셨어. 이거 다 계약을 하시고 나서 그냥 저희한테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분양을 잘 받았어도 못 받았어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택은 끝이 났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아파트 분양을 그냥 분양 조직팀들 말만 듣고 분양 받았다가 잠도 못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한번 분양 잘못 받으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계약 취소해달라고 분양팀에 사정하기도 하고, 또 분양팀에서는 계약금을 다 걸어야만 포기할 수가 있고,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소송 한번 해보자, 이렇게 법무팀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분양받으실 때는 여러 단지들을 비교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단지를 찾아서 결정을 했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결정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이랑 함께 가셔서 계약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분양팀에서는 정말 책임 못 질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분양팀에서 정말 그런 소리 듣고 계약하셨다고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순히 여기 전매 가능 단지니까 계약금 500만 원만 내고 2차 계약금 잔금까지 유예를 해주니까 그냥 못 들어갈 거면 나중에 전매하면 되지 않냐, 거기다 계약 축하금 1000만 원씩 주는데 이거 왜 안 하냐고,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라고, 이런 소리 듣고 계약하시는 분들 대체 어쩌려고 그러세요? 잘 모르겠으면 조언해 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무튼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의정부 양주에서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4개의 단지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지가 맞고 또 누구에게는 안 맞는지 분양 단지별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알려드리고요. 분양 조건까지 해서 비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내가 적어도 의정부나 양주 지역에서 미분양 단지를 계약할 때 내가 하는 게 어떤 단지인지 파악은 하고 나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안 맞는 단지를 분양받으셨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을 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본인에 맞는 단지를 함께 찾아가면서 계약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게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1편은 의정부 지역에서 현재 미분양 중에 있는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하고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의 심층 분석을 해볼 거고요. 2편에서는 양주 지역의 대표 미분양 단지인 덕기역 GLL리움하고 해천중앙역 파라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파트 단지를 판단하실 때 판단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보통 4가지의 기준을 갖고 아파트 단지를 고르시면 돼요. 먼저 입지를 보셔야 되고요. 아파트는 입지가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비슷하게 지어지는데 어디에 지어지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죠. 서울과 경기도의 가격이 다르고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고, 지역이 의정부라면 의정부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에 따라, 또 역세권인지에 따라, 생활권이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주변 환경을 잘 보고 출퇴근까지 고려해서 단지를 결정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분양가가 적정한지, 나에게 부담이 없는 금액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분양가의 60% 정도를 대출받는 금액으로 잡고서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40%의 마련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아파트를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분양받았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고요.
자금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만약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적을 때는 DSR 규제로 요즘에 대출이 적게 나올 수가 있고 매달 원리금 상환의 압박에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출의 비율을 좀 낮추고 안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미리 하셔야 돼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받으실 때 신용도가 많이 낮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주택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보고 계약을 하셔야 하고요. 요즘 대출 규제가 많아서 투자가 어려운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요자분들만 분양받으시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나서 상품성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단지의 브랜드라든가 구조, 요즘 대단지들 좋아하시니까 세대수도 중요하고요. 커뮤니티 시설이나 단지의 조경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상품성도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거주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는 집을 분양받아서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됐어요. 이 부분만 놓고 설명드리면 30분짜리 영상이 한 편 나올 정도로 내용들이 많지만 간단히 이제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전월세를 내긴 어려워진 시장 상황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만한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주변에 소음이라던가 비선호 시설이 가깝다던가 상권 이용이 많은 분 같은 경우는 상권 이용이 불편한 것은 아닌지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가격이나 분양 조건, 상품성, 실거주성을 놓고서 단지를 고르실 때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이 나게 되면 각 단지별로 분양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대출 조건,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인지 여부는 마지막에 전체 단지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먼저 탑석 푸르지오 파크 7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단지는 7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출퇴근하실 분들에게 맞는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탑석 센트럴자이의 시세나 이번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탑선역의 분양가와 비교가 되다 보니까 빠른 분양을 완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양가가 확장비를 포함하면 7억 중반 정도인데요. 주변의 시세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내부의 구조를 보더라도 사실 인테리어 스타일은 좋았지만 평면 자체는 특별함이 드는 아주 좋은 평면을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도 정부에서 각종 대출 규제나 공급 대책과 같은 부동산 규제들이 들어가는 시점과 맞물려서 그동안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의정부 용현동에 구시가지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경전철 송산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7호선 탑성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 향후에 7호선을 타고 노원이나 강남권역으로 나가기가 좋은 위치라는 점에선 분명한 장점을 가진 단지예요. 그리고 탑석자의 입주가 21년도고 푸르지오 파크 7은 29년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대수나 입지에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연식 차이는 8년 가까이 나기 때문에 신축 단지로서 보이는 강점이 나중에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의 배치나 단지 조경시설들을 보면 기존의 준신축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퀄리티 있는 조경시설이 들어와요. 조감도로 봤었을 때 숲놀이터나 아쿠아포레스트, 레이어드 가든, 워터플레이 파크 같은 조경시설들을 정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산지구 쪽으로 나가서 구리포천고속도로 이용도 편하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이용도 편해서 서울로 자주 나가시는데 자차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306 보충대 쪽이라든가 용현동의 추가 개발, 그리고 고산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생활 편의는 점점 더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장점을 갖춘 단지예요. 의정부에서 신축에 살고 싶은 분들, 7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시가지에 갖춰진 인프라를 바로 누리고 싶으시면서 의정부 밀락이나 고산 쪽의 신규 택지 상권 이용도 많으신 분들께는 이 단지가 맞는 편이고요. 1호선 라인으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GTX 신호선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나 의정부역의 상권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잘 안 맞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쪽에 미분양 중에 있는 단지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라는 단지가 있는데요. 총 1816세대의 대단지고요. 26년도 4월달에 입주 가능한 후분양 단지예요. 여기는 한마디로 기존의 호원동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서울 광화문 쪽이나 종로 쪽에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미분양 중에 있은 지가 좀 오래된 단지라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살았었거든요. 회룡역 바로 앞에 있는 한신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주변이 모두 구축 단지들이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은 분양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34평 20층대를 기준하면 8억 초반의 분양가에다가 확장비까지 더하게 되면 8억 중반의 분양가라서 호원동에서 20년 만에 나온 신축 단지인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호원동 구축들 대비해서 회룡역 접근성이나 상권 이용에 있어서는 불편한 위치에 있는 건 또 맞고요. 단지의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임대아파트 구성 비율이 또 높아서 분양단지와 임대단지들이 섞여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는 단지예요. 그리고 단지의 남쪽으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이라던가 개발 제한 구역이 묶여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발 확장성에 대한 한계점도 있는 단지예요.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했다면 호원동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받쳐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장 상황 때문에 분양가는 결코 저렴하게 나오진 못했고요. 장기 미분양으로 빠져들게 된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한데요. 1호선 라인에 위치한 단지라서 회룡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호원초나 호원중도 가까워서 학세권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호원동은 물리적으로 의정부 중에서 서울 쪽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기존의 의정부 거주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호원동 생활권에 위치한 단지인 만큼 앞으로도 여기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서울 지역 거주자분들이 의정부를 본다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지역은 호원동권역인 만큼 서울의 가격을 따라갈 만한 입지적 강점은 잘 갖춘 단지예요. 거기다 회룡역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생활권 역시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학원이나 병원, 학교와 같은 모든 부분이 다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원동 자체가 살기는 정말 좋은 지역이라서 의정부 분들은 많이들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의정부역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GTX의 이용도 편리해지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의정부역과도 직선거리 2km 정도 거리에 있어서 의정부역 부근의 중심상권 이용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높은 분양가라도 호원동 생활권역을 포기하기 힘드신 분들, 의정부역 GTX의 이용이나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앞으로의 개발보다는 입주 당시의 인프라를 다 갖춘 단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분양가가 좀 높지만 그 금액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맞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단지의 계약 조건을 비교해 보면 미분양이 나게 되면서 계약 혜택 사항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우선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후분양 단지로 26년도 4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29년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두 단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 다릅니다. 두 단지의 공통점은 모두 계약금 5%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1차 계약금 500만원이 정액제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계약 관련해서 최상의 조건들이 나와 있고요. 1차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2차 계약금은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무이자로 대여를 또 해주고 있고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2차 계약금을 잔금까지 그냥 유예를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무이자가 적용이 되고요. 푸르지오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가 적용이 됩니다. 계약 축하금 혜택이 있는 단지는 힐스테이트하고 탑석 푸르지오로 84 타입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상당의 계약 축하금 혜택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계약금이 500만원인데 계약 축하금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 돈 하나도 없이도 계약 가능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함부로 분양받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잘 판별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